자, 그러면 이제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앤 압도적 문제풀이반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자, 먼저 암기장을 요약한 표정리 이 PDF 파일부터 제가 쭉 리뷰를 해드릴 건데, 이 강의는 일단 음원 파일로 추출해서 선생님들께서 무한 반복해서 들으셔야 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나 길게 막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강의는 음원 파일로 추출해내야 되는 강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빠르게 쭉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암기장, 우리 이지선 유아일명의 암기장을 옆에 펴놓고 또 이 표정리 자료를 또 한쪽 옆에 펴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서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쫙 리뷰하면서 굉장히 선명하게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적어도 시험 때까지 수십 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아교육개론 발달 이론부터 깔끔하게 쭉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교육개론 발달 이론입니다. 발달의 기본 개념은 성장, 성숙, 학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은 신체적, 생리적 측면의 양적 증가와 같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숙은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과 같은 그런 기능의 변화입니다.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에 의한 의도적인 행동 변화를 말합니다. 자, 발달의 원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다, 연속성과 점진성을 지닌다, 결정적 시기, 민감한 시기가 있다, 통합적 발달,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발달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습니다. 세분화 발달, 두미 발달, 근원 발달. 자, 연속성과 점진성. 발달은 끊어지지 않고 서서히 진행합니다. 자, 물론 단계별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와 민감한 시기가 있다. 특정한 발달에 중요한 시기는 존재한다. 통합적 발달, 각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한다. 발달은 속도와 양상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게젤이 성숙주의의 대표자이고, 게젤은 준비도, 표준행동 목록, 또 발달 스케줄 검사를 고안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고,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가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자, 남근기의 유아들은 이성 부모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동성 부모와 동일시하고 생식기에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는 1단계가 신뢰감 대 불신감, 2단계가 자율성 대 수치심,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 5단계는 정체성 대 역할 혼미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3단계인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주요 대상으로는 가족과 또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행동주의, 사회학습이론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대체로 전조작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각운동기는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는 것을 주요 가업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전조작기의 유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표상적 상징의 사용, 언어의 급속한 발달,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탈중심화, 탈자기중심적 사고, 또 조망 수용 능력의 획득, 보존 개념 획득, 유목화, 서열화, 부분과 전체 개념의 발달.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조작기 유아의 특징을 구체적 조작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과업이 되겠죠. 형식적 조작기는 가설 연역적 사고와 상징을 사용한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정보 처리 모형이 있습니다. 중다 저장 모형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 처리 모형도 있습니다. 자, 다음 피아제와 비고치키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자, 발달의 원동력 면에 있어서 피아제는 학습자를 중요하게 보았고, 비고치키는
사회 및 문화 환경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아제는 발달의 기제에 있어서 평형화, 비고치키는 내면화. 자, 언어의 역할에 있어서 피아제는 언어는 사고의 지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언어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은 비고치키죠. 언어가 사고 발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피아제는 학습과 발달의 관계에 있어서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 이렇게 보았고, 비고치키는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호작용 측면에서 피아제는 또래 간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았고, 비고치키는 지적으로 유능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했어요. 선생님 또는 유능한 또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의 형태, 피아제는 타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발달한다. 비고치키는 성인과 유능한 또래가 학습, 발달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너의 강화 유형이 있죠. 자, 행동주의인 스키너의 강화 유형은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연속적 강화, 간헐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부적 강화는 싫어하는 것을 빼는 거. 연속적 강화는 매번 강화를 제공하는 거. 간헐적 강화는 말 그대로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벌의 유형으로는 수요성 벌, 제거성 벌이 있습니다. 수요성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벌을 제공하는 거예요. 벌을 수여하는 거예요. 제거성 벌은 좋아하는 자극을 제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장난감 없애고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다음 반두라의 관찰학습 단계를 외워주셔야 되겠죠. 주의집중, 파지, 운동재생, 동기화. 주의집중은 모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집중을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지는 모델의 행동이 학습자의 기억에 전이되는 건데 잠깐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지 않으면 이제 다 잊어버려요. 자, 주의집중, 파지, 다음이 운동재생입니다. 자, 운동재생 단계는 모델의 기억된 행동을 능숙하게 재생하는 것이고, 동기화 단계는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은 크게 세 가지 수준이 있죠. 전인습, 인습, 후인습. 자, 전인습, 인습, 인습 이후 이렇게 세 단계고 각 단계는 또 두 개씩으로 나눠지죠. 자, 전인습 단계 안에는 1,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벌과 복종지향. 여기서는 벌 안 받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벌 회피. 2단계는 개인적 보상지향,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인습 단계는 3, 4단계가 들어있죠.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 타인의 승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 법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인습 이후 단계인 5단계, 사회계약 지향, 법은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을 좀 규범은 우리가 정한 거니까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관점. 6단계는 보편적 윤리 원리 지향, 양심적 행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이제 도덕적인 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많이 돼봤자 4단계. 일반인들도 4단계 이상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셀만의 조망 수용 능력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자, 셀만의 조망 수용 능력 보시면 0단계, 1단계, 2단계. 우리 아이들은 보통 0, 1, 2를 넘긴 좀 어려워요. 0단계 미분화. 서로 다른 감정, 생각을 이해하지만 혼동됩니다. 1단계 사회 정보적 단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이해하는 거. 2단계 자기 반영적 단계.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놀이의 발달 유형 보시면 먼저 스밀란스키의 인지적 수준에 따른 놀이가 있습니다. 기능놀이, 구성놀이, 가상놀이, 규칙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기능놀이는 단순한 반복적인 움직임, 구성놀이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구성하는 거, 가상놀이는 상상과 역할놀이, 규칙 있는 게임은 정해진 규칙에 따른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 파튼, 사회적 수준에 따른 놀이, 비몰입, 방관자, 혼자, 병행, 연합, 협동놀이가 있습니다. 비몰입,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방관자, 다른 아이들을 관찰만 한다. 혼자놀이, 혼자서 놀이한다. 병행놀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 놀이한다. 연합놀이, 함께 놀지만 역할 분담은 없다. 협동놀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역할 분담하여 놀이한다. 자, 다음 발달 이론 관점별 비교, 요약 정리입니다. 정신분석, 학습,
인지, 사회맥락적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의 주요 이론으로는 심리성적 이론, 심리사회적 이론, 심리성적 이론은 프로이드, 그리고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에릭슨. 자, 이런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기본 관점은 생물학적 본능, 비연속성, 발달의 비연속성, 그 다음에 유아기의 중요성,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적 관점의 주요 이론은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스키너, 사회학습 이론은 반두라입니다. 기본 관점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발달의 연속성, 다양한 발달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관점,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 인지발달 이론,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사회문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이론은 다 인지발달에 따른 행동의 변화, 그리고 유아를 능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맥락적인 그런 관점에 인간 생태학적 이론이 있고 주요 학자는 브룸펜브레너입니다. 기본 관점으로는 사회 맥락의 영향, 환경의 체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브룸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입니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가 있죠. 자, 미시체계는 유아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외체계는 유아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거시체계는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전체 체계, 시간체계는 전생애에 걸친 사회 역사적 환경입니다. 자, 게젤이 발달 스케줄 검사가 있죠. 게젤이 발달 스케줄 검사를 고안했잖아요. 운동기능, 적응행동, 언어행동, 사회적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처리 이론은 중다 저장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감각기억은 감각 정보의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고 단기기억, 작업기억에서는 제한된 용량과 시간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잠깐 기억할 수 있어요. 한 몇십 초 동안. 자,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면 영구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지처리의 과정은 주의집중, 시연, 파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부호화, 인출. 부호화는 인코딩. 자, 주의집중, 자극에 의식적으로 초점 맞추고 저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서 주의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시연, 소리 내고 반복하는 거, 입으로 중얼중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부호화, 이제 정보를 변형하는 거, 인코딩. 내가 이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공부해서 넣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 이게 장기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인출, 장기기억 속의 정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유아기의 인지발달의 대표적인 특성, 전개념적 사고, 대표적인 특성이죠. 전개념, 아직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다. 전개념기적 사고가 있습니다. 자, 전개념기적 사고는 크게 네 가지.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전환적 추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좋은 거는 상징적 사고, 나머지는 좀 미숙한 거. 상징적 사고란 정신적 표상, 지연모방, 상징놀이가 주요 특징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거, 물활론적 사고는 무생물의 생명을 부여하는 거, 전환적 추론은 잘못된 추론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유아기의 인지발달의 특성 또 하나 있죠. 직관적 사고입니다. 자, 직관적 사고의 내용으로는 보존 개념의 부재, 비가역적 사고, 유목 포함 개념의 부족, 서열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존 개념의 부재는 어떤 겁니까? 외형의 변화에 따라 양도 변한다고 생각해요. 자, 외형이 변해도 뭔가를 추구하지 않았으면은 양수, 길이, 부피 이런 거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외형의 변화에 따라서 양도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꾹 누르면 차력이 많아졌다. 보존 개념의 부재. 비가역적 사고. 반대 절차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비가역적 사고. 유목 포함 개념의 부족. 상하 유목 간의 위계적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열화의 한계. 순서대로 배열하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자, 두 가지는 비교, 세 가지가 넘으면 요건 이제 서열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유아 시기에는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합니다. 유아 시기에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귀납적 추론이 더 일찍 발달합니다. 귀납적 추론이란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원리로, 연역적 추론이란 원리에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잠시 우리 쉬었다가 유아의 정서 발달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